정확하고 속 시원한 시청자 무료 법률 상담에서부터 시사, 경제, 문화 등 재밌게 알아보는 시사 법률 토크쇼까지 절대 놓칠 수 없는 생생한 법 이야기, 생생법률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데일리 탑 이슈 주제는요. 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 정치권, 의료계 갈등 격화라는 주제입니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으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짐에 따라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지난 19일 이 국회 보건복지위의 문턱을 넘은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뭐 의료법 개정안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어요. 네. 물론 의사분들 중에 정말 극소수의 의사분들이 굉장히 환자에게 부적절한 행위, 심지어는 강력범죄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전신마취를 한 4-5번 했거든요. 네. 교통사고도 크게 났고. 그래서 사실 정신마취를 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알 수 하는가 하면 없죠. 이제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느낌으로 확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나쁜 성범죄까지 저질렀던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야,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게 과연 의사면허를 유지하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공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꽤나 오래 이제 논의가 되어 왔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에 있는 의료법은 8조의 1항 4호에 보면 의료와 관련된 영역에서 범법 행위를 했을 때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네. 그러니까 의료보건과 관련된 논의였는데 19일 날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국회 보건복지부에서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이제 통과된 그 법안은 그냥 그러니까 어떤 대상 범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범죄에 그렇죠. 있어서 검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받으면 5년 동안 의사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를 마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야 비로소 이제 의사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법령보다는 굉장히 엄격한 법령이 되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는 야, 이거는 의사 면허 강탈법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논란은 뭐 그전에도 있어 왔고, 그리고 의료법을 둘러싸고 개정을 두고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강력범죄를 저지른 그 의사의 면허 유지 논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의료인의 그 범죄 결격 사유가 명시된 조항은 의료법 8조입니다. 거기서 쭉 이제 결격 사유에 대해서 나열을 해두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개정이 되어 오는데 의료인의 면허 취소의 범위가 갈수록 조금 그 기준이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쭉 비교를 해놓은 걸 보면 1991년도부터 개정이 되어 오는데 2002년에 이제 개정된 부분은 조건을 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의료 보건 문제로 이렇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의사 면허를 박탈하게 되는, 그전에는 사실 좀 광범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 왔달까요? 그런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승희 언니께서는 이렇게 개정된다라고 한다면 그 개정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거는 의사분들한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우리가 전신마취 했는 환자를 자기는 전혀 못 보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떠한 사실 전신마취를 한다는 건 좀 과격하게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사실 의사된 입장에서도 저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왜 사람이 전신마취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어떤 그 알고리즘을 정확하게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깨어나는 과정에서 정말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그건 의사의 윤리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 의사라면, 그런 의사에게는 뭐 지금은 검고를 하면 5년, 그다음 집행유예는 2년이지만 만약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과격한 범죄를, 그러니까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면 영구 면허 정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리 딸이, 우리 부인이, 내가 그런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이죠. 만약에 우리 양 변호사님한테 그런 의사에게 가서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불안해서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술복을 입고 들어갔을 때 CCTV도 아직 완벽하게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법안에 있어서의 면허 정지는 필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의협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모든 범죄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과실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이런 검거 이상형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이거야말로 의사면허 강탈법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반대편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 의료 과실로 인한 그 면허 박탈은 안 들어가 있다. 그냥 수술하다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주의의 의무를 기울여도 이게 인간의 영역에서 의사의 영역에서 벗어난 어떤 사고가 있는 그런 의료 과실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의협에서는 교통사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윤창호법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인이법은 정말 조심하면 검거 이상형이 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인생에서 목숨 걸고 막는 게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면 그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게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분명히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0.03, 0.08을 넘어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끼쳤을 때 우리가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검거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 저는 아이는 어떻게든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진짜 레클리스하게 무모하게 운전을 해서 아이에게 진짜 심각한 어떤 생명의 위험을 끼쳤다면 그거는 우리 국민적 합의에서 그건 분명히 검거 이상형으로 우리가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는 거기 때문에 물론 교통사고가 예외적으로 검거 이상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의협과 정부가 좀 논의를 하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운전치사상을 하면 안 되는 일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미만으로 전방 주시의 의무를 절대로 해태해서는 안 되는 일 이거는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정인이법이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법이라고 해서 뭐 다른 데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30km를 가는데 20km로 이렇게 그 어린이 보호구간을 지나가는 게 한 1분 20초 정도가 걸리는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게 뭐 구간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러면 평생 자기가 어린이를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하루가 안 돼요. 하루가 안 되는 시간을 어린아이 보호 위해서 30km 미만이라는 의미는 30km로 달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악셀 떼고 그 구간을 지나가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아이 목숨이 보호될 수 있으니 우리가 그 정도의 아이를 위해서 시간적 평생의 하루를 못 쓰겠느냐라는 생각은 저는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불법 주차도 없애야 되고 그다음 안전 시설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의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또 하나의 예외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게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은 여야 당정청이라 그러죠. 그리고 의협하고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하필 이 시간, 이 시점 지금 코로나19의 백신이 이제 곧 시작될 이 시점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원들한테 뭐 이 말씀 드리면 너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왜 이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국회의원들과 법사위 국회의원들께서 왜 이 시점에서 이 법을 또 통과를 시켰는지는 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분명히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난 가기 싫어.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이 범죄에서 면허 취소?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또 다른 과실범죄로 인해서 면허 박탈되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아.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코로나19의 방역에 그렇게 열정과 헌신을 바친 의사들에게 왜 또 반하는 이런 이야기가 왜 이 시점에 나오는 거야? 이게 일반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이해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 생활을 하도록 놔둔다는 거 일반 시민의 법감정과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을 때 아까 그런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자식을 맡길 수 있겠느냐, 수술대에 같이 들여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전 당연히 그냥 고민도 없이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미치는 것이 내가 그런 의사들을 좀 걸러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 뭐 어떻게 표현하자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런 의사들을 걸러낼 수 있고 의협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의사들을 뭐 공지를 하든 고지를 하든 일반 이런 소비자들에게 손쉽게 알려줘서 내가 걸을 수 있는 그 장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법의 이제 논의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사람을 찾지 않아서 그 사람은 의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으면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전 단계에 있어서의 뭔가 필터링이라든지 자체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이런 좀 잡음이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참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최선을 다한 우리가 이제 덕분에 이제 챌린지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라는 마음과 함께 이 시기가 좀 약간 오묘한 것 양가의 같다라는 감정이 생각이 두 가지 들어요. 감정이 계속 가슴에 오는 거고 그래서 의협에서 이야기하는 게 컴플라이언스라고 이야기하는 내부적 어떤 자정작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의사 면허 관리 제도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뉴욕에 갔을 때 이제 거기는 자동차를 못 갖고 다니잖아요. 그건 진짜 슈퍼 리치만 그렇죠. 자동차를 갖고 다닐 수 있어서 이제 옐로우캅을 타는데 사실 이제 포리너 외국인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이분이 자칫 나를 어디로 어떻게 데리고 갈지 있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안 되는 영어로 정말 띄엄띄엄하게 이거 불안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그 운전자가 정말 단호하게 저한테 했는 게 절대로 안전하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completely safe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여기서 소비자에게 즉 승객에게 불법한 일을 저지르는 그 운전자가 있으면 자기들의 그 운송 여객 노동조합에서 용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이 사람을 취업 못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준법 윤리 경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엔 더 이상 발도 디딜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믿고 옐로우캅 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 어린 마음에 되게 이렇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법이 걸러지지 못하는 영역을 의사 면허 관리 제도로 거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의사의 의협의 진정성이 저는 좀 드러나야 한다라는 점이라서 이런 점은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무조건 처벌하겠다 이렇게 가는 어떤 국회의 입장과 의협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의사 면허 관리 제도로 우리가 한번 자정작용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열려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정치거든요. 정치라는 게 사실상 대립점이 있을 때 대립의 극단을 치닫고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걸 유연하게 같이 하나의 뜻으로 합쳐갈 수 있는 이런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 안에서 코로나19입니다. 지금 국민들 곧 이제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그 백신 맞는데 조금이라도 시기가 늦추어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의협의 분란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 모든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럼 국민이 불편한 거는 의협도 해서는 안 되고 국회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의협은 좀 상당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어떤 이유들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까 제가 가장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건 의사 면허 강탈법이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에 있어 검고 이상의 형이면 5년 동안 의사 면허를 못하게 만들고 사실 검고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의사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의사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난 다음에 붕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이 시험 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필기시험도 쳐야 되고 실기시험도 쳐야 되는데 정말 그 의대 졸업생들 보면 미친 듯하게 공부하거든요. 그 순간에 땅 붙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시험을 치게끔 한다는 게 과연 의사들한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이게 검고 이상의 형이 모든 범죄에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와 관계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 흔히 말해서 강력범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서도 처벌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그래서 그게 검고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대한민국은 과실범죄를 처벌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어서 왜 우리 의사들이 이렇게 의료법과 관계없는 영역까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가 취소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금 나흘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협 쪽에서는 일단 주장을 하는 것이 백신 접종은 의사의 의무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이걸 하라 마라 강요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강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그냥 제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의무는 아닐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 사실 옛날에 제가 그 고시 공부를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이게 터널 안에 사람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터널에 있는데 저 끝에 흰색 점이 하나 보여요. 그 흰색 점이 너무 좋은 빛이고 그 지점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1년 동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매일매일 진짜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그 생업을 영위해가 오셨는데 이제 그 터널의 끝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이제 집단 면역 만들어지면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이제 희망이 눈앞에 있는데 의협에서 우리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간에 보면 나의 명예를 담아 선서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어떠한 인종과 어떠한 그 정치에도 관계없이 나의 그 의료를 행하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했는 게 모 프로그램의 태양의 후예에서 A라는 그 송혜교 씨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와닿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의 명예로 이걸 선서를 했다면 의무와 협조 의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희망이 눈에 보일 때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의협 측에서는 의사 면허 관리에 좀 공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선진국 의사 면허 관리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자율 징계권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협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선진국 의사 면허 관리 제도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법으로 재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까 네. 저 뉴욕에 있는 그 규정을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 그냥 재단에서 무조건 이제 뭐 검고 이상 형했을 때 5년 뭐 네. 그다음에 집행유예 2년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 우리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라는 걸 우리가 준법 윤리를 해서 정말로 A라는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뭐 의사 사이트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그 사이트에 그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A 의사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성범죄 알림이 이것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의사 면허를 박탈하지 않더라도 방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의협에서 절대적인 어떤 내부 징계 절차가 강력하게 만들어졌다면 이런 이야기 안 하겠죠. 지금까지는 다소 불편부당한 어떻게 보면 검찰이 자기 식구를 안고 징계를 하듯이 그렇죠. 약간의 어떤 그런 어떤 이기적인 어떤 집단 내에서의 징계가 자기 편 들기 아니냐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당 의원들이 말하듯이 분명히 그 점은 확실합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죠. 변호사님이나 저나 검거 이상의 형 받으면 사실 박탈되는 건 그렇죠. 맞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모든 영역에서 공적 영역에서의 검거 이상의 형이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 특정 영역에서는 기소만 되더라도 그직에서 파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 공무원이라든가 교육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 중에서도 굉장히 정의를 실현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더더욱 엄격한 잣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의협에서 그러한 의료 보건 관련된 영역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면허의 정지나 박탈이 아니면 취소가 있었다면 이제는 좀 강력한 범죄에 있어서도 그 면허와 정지의 박탈은 필요하다라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거기에 영역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좀 특정 사건 말해서 좀 죄송한데 이재용 삼성 사건에서 분명히 준법 윤리 경영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럼 준법 감시제도를 만들면 지금 이제 실형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어떤 기업 내부의 오너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의협에서도 이 법이 지금 통과되는 것은 이제 본회의 하나만 남았지만
좀 적극적으로 내부적 어떤 징계 절차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좀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신뢰 줄 수 있다면 사실 선제적인 그 내부 자정작용이 더 중요한 건 맞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같이 좀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백신에 절대로 부작용이 없게, 부작용이라 그래야 되나요?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뭐 우리 의무가 아니고 협조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의 그 기술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뭔가 정치권과 의협의 갈등 속에서 일반 국민들의 좀 생명권, 뭐 안전권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정치권과 의협 역시 SNS를 통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드리면요. 최대집 대한의협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SNS에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면허 강탈 법안이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 이기주의다라면서 굉장히 좀 강도 높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승 의원님은 좀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고는 정말 예외적입니다. 아까 위험운전치사상 술 안 먹으면 돼요. 그렇죠. 술 안 먹으면 위험운전치사상 아니고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두 가지입니다. 30km 미만으로 달리고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민식이법도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는 너무나 작은 부분에 대해서 큰 평가를 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뭐 우원식 의원의 입장에서 당연히 살인, 강도, 성폭행,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사에게 면허를 준다는 것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범죄를 확대되다 보니까 의협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교통사고도 그러면 이 이외에 또 다른 과실범죄에 있어서 검거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좀 설득을 시키고,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교통사고 이거 사실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적용되는 거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교통사고라는 점만으로 검거 이상의 형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민식이법도 그 사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 다치면 500만 원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열어놓고 말하고, 여당의 입장에서도 당 정청의 입장에서도 의협에게 그냥 극단적인 대치의 영역에서 만들지 말고 설득하고 협력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 시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이거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법안 통과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럼 통과시켰다면 의협과 열어놓고 그에 대한 대화를 하셔야죠. 지금 뭐 이 법안 통과시켜놓고 우리는 우리 할 일 다 했으니까 의협 너희들은 너희 할 일 다 해.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그도 뭐 한 10번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19에 백신을 제가 못 맞으면 제가 화낼 거예요. 제가 화낸다는 말은 대한민국 4천만 국민이 화를 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의 선출직 권력을 받으신 분이라면 국민의 뜻을 조금 따르시고, 의협의 입장에서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사는 국가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저희 뭐 변호사님하고 저희 같이 형사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사회적인 병리를 법으로 해결한다면 그 마음 아프고 몸을 다친 분을 치료라는 개념으로 사회적인 어떤 그 선을 행하는 집단이라면 그런 부분에 좀 열어놓고, 이거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협조가 아니다. 이 부분도 좀 불편하다. 그래서 꼭 서로 상생하시는 그런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지난 2007년에 이제 수면 내시경을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다시 마취시킨 다음에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의사가 있었죠. 결국에는 재판을 받았고 징역 7년이 이제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 면허 취소해야 된다, 뭐 그런 청원까지도 등장했던 것 같고, 사실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기억을 하시나요? 제일 처음에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 그렇죠. 이게 사실 200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15년 전의 일이에요. 네. 15년이면 강산이 한 번 하고 반이 변하나? 지금 같은 발전된 시기에는 1년에 한 번씩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방 도시를 가보면
분명 작년에는 A란 길이 다르죠. 없었는데 네. B란 길이 딱 생겨서 진짜 산전벽해 황골 탈퇴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면 15년이 지났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표가 찍혀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았고 그 당시에 이 사람에게 사실상 이러한 중형, 저는 사실 7년도 낮다라고 그렇죠. 보는데 그 당시는 뭐 중형이라고 본다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의사가 지금도 만약에 의사로서의 활동을 하느냐를 저는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분의 개인의 신상을 털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 자정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를 살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의사가 지금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협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를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민주당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을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징계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의협의 내부적 어떤 자정작용이 없었다면 지금의 의협에서 말하고 있는 관리제도는 유치원 선생님이 깃발이죠. 소리 없는 아우성이고 고의저와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누구에게도 울림이 없는 소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절대로 한쪽을 방향만 바라보고 계속 달리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도다리 이야기할 때 한쪽 면만 보고 있으면 한쪽만 보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의협의 입장도 좀 고려해서 상호 협조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한쪽 방향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민주주의를 생각하면서 되게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민주주의는 절대 효율성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해하고 합의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공감을 이루었을 때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만약 효율성만 생각하면 전체주의가 제일 좋아요. 제가 한 사람이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러면 그냥 가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적 어떤 헌정 질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대화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 절대로 늦더라도 저는 그 얘기 정말 좋아하는데 천천히 빨리. 그러니까 갔을 때 유턴하지 않는 가서 끝까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보면 이번 주에 이제 열릴 국회 법사위에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인데 승 의원님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일을 할 때 어떤 업을 하느냐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서 총리께서도 이제 코로나 백신 이제 맞겠다라고 하고 정치권에서도 어떤 특정 정치인이 코로나19 먼저 뭐 백신 맞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백신의 시기란 말이에요. 네. 옛날에는 희망이 없을 때 이게 얼마만큼 확대될 때는 두려움으로 사람이 머물러 있거든요. 코로나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웠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A라는 지역에서만 있는 문제지 대한민국은 안 넘어올 거야. 근데 그게 미국까지 모든까지 다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19의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는 백신의 시기라면 그 백신이 적극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접종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은 참 개정안 통과의 가능성이 좀 높아짐에 따라서 의협 측의 반발도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승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본 것처럼 일단 정치권과 의협의 그런 갈등 사이에서 우리 그냥 일반 국민들의 그런 생명권이 좀 볼모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맞습니다. 마음입니다. 예. 우리 코로나 극복 정말 가까이 왔는데 예. 무사히 이 과정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일리 탑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따끈따끈한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고 속 시원한 시청자 무료 법률 상담에서부터 시사, 경제, 문화 등 재밌게 알아보는 시사법률 토크쇼까지 절대 놓칠 수 없는 생생한 법 이야기 생생법률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